행복 수업을 위한 첫걸음 행복 교과서의 4편 비교하지 않기, 행복의 최대적은 남과 비교하기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제약회사의 TV 광고가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적이 있다. 광고의 첫 장면에서는 회사 생활에 지친 직장인 둘이 포장마차에 앉아 사표를 내야겠다고 푸념한다. 뒤이어 그 장면을 방바닥에 누워 TV를 보면서 취직을 해야 사표도 쓰지 부럽다 부러워 하며 한숨을 쉬는 실업자가 나온다. 다시 그 모습을 내무반에서 긴장한 채 꼿꼿하게 앉아있는 이등병이 힐끔힐끔 보면서 편하게 누워있을 수 있는 실업자를 부러워한다. 그런데 이등병의 모습을 포장마차에 있던 직장인들이 TV로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 아, 부럽다. 그때는 제대만 하면 끝이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현재 처하지 않은 남들의 환경을 부러워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부러워한다. 저 사람만큼만 되면 좋겠다 생각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누군가를 부러워한다. 그가 부러워하는 그 어떤 사람은 어쩌면 우리 자신인지도 모른다. 이 부러움의 사슬을 끊고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것에 바로 행복이 있다. 심리학 용어 중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다소 어려운 말이 있다. 이 용어를 잘 설명하는 심리학 실험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1941년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의 한 연구팀에서는 미취학 아동들에게 고장난 장난감들을 주며 가지고 놀게 했다. 예를 들면 수학이 없는 전화기, 책상이 없는 의자, 물에 띄울 수 없는 보트 등의 물건들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 불완전한 장난감들을 갖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마치 수화기가 있는 전화기처럼 또는 물에 떠있는 보트처럼 정말 신나게 갖고 놀았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날 일어났다. 어제와 똑같은 환경에서 신나게 놀려고 온 아이들은 옆방의 친구들이 완전한 그리고 최신의 장난감들을 갖고 노는 것을 유리문 너머로 보게 된 것이다. 이 광경을 본 아이들은 그들의 환경에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도 갑자기 변해 어른들에게 칭얼대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들도 자신이 어제 갖고 놀던 장난감들이 고장난 것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무척 재미있고 행복하게 그 장난감들을 갖고 놀았다. 그런데 다음날 아이들의 행동이 왜 달라졌을까? 바로 비교 대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것보다 더 좋은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는 친구들을 보았던 것이다. 이렇듯 상대적 박탈감이란 남과 비교할 때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이다.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남과 비교하기이다.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얼마나 만족하느냐의 문제이다. 남들과 비교하는 게 습관이 되면 만족감을 느끼기는 쉽지 않다. 자, 위의 실험에서 아이들 행동이 갑자기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행은 남들과 비교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자, 다음 이봉주 선수 이야기를 읽어보자. 국민 마라토너 지구 4바퀴를 돈 사나이, 바로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봉주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봉다리이다. 봉다리는 이봉주 선수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붙여준 애칭이다. 과연 그가 이토록 사랑받는 비결은 무엇일까? 마라톤은 많은 운동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종목으로 손꼽힌다. 육상 경기 중에서도 최장거리 종목으로 42.19km의 거리를 완주해야만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경기를 할 수 있다. 이봉주 선수는 세계대회에서 마라톤 40일의 완주로 세계 최다 완주 기록 보유자가 되었다. 마라톤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들의 평균 완주 횟수가 10번 정도라고 하니 41번의 완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봉주 선수는 마라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완주를 해낼 수 있었다. 많은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을 고통이라고 표현한다. 완주를 해내기까지의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봉주 선수에게 마라톤은 즐거움이었다.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운동선수라는 꿈을 포기했던 그에게 마라톤은 그 꿈을 되찾아준 기회였고 마라토너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계기였기 때문이다. 이봉주 선수는 뛰어난 기록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국가대표로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연속 4회 출전하기도 했고 그가 2000년에 세운 마라톤 한국 신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다. 또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기도 했다. 하지만 이봉주 선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 올림픽은 모든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큰 영광의 무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봉주 선수가 금메달을 따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봉주 선수는 행복하다. 그에게 마라톤은 타인과의 싸움이 아닌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이봉주 선수는 20년간 마라톤을 했다. 그리고 만약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또 마라톤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다른 누군가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괴로워하며 마라톤에 임했다면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달릴 때 용기를 얻었고 그에게 갈채를 보냈다. 그는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빛나는 최고의 마라토너이다. 자, 함께 생각하기. 은메달과 동메달 중 어떤 메달을 받은 선수들이 더 행복할까? 미국 코넬 대학교 심리학과 팀은 당연히 동메달보다 은메달을 딴 선수들이 더 행복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실제로도 사실인지를 알아보는 연구를 했다. 1992년 올림픽 중계 자료를 조사해 은메달과 동메달을 받은 선수들이 메달이 확정되는 경기 종료 순간에 지은 표정을 분석한 결과 흥미롭게도 동메달을 딴 선수들이 은메달을 받은 선수들보다 훨씬 행복한 표정을 많이 짓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은메달을 딴 선수들이 동메달을 받은 선수들보다 행복감이 떨어졌을까? 그 이유는 은메달을 딴 선수들은 금메달을 딴 선수와 비교를 해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 아쉬움과 실망감으로 인해 은메달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메달을 받은 선수들은 자칫했으면 메달을 따지 못할 수도 있었던 그 상황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느껴 자신의 목에 걸린 동메달에 만족감을 느꼈던 것이다. 어떤 대상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행복감은 달라진다.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교의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차이를 보일까? 미국의 심리학자 루버머스키와 로스는 스탠퍼드 대학생들에게 단어 맞추기 게임을 이용한 실험 하나를 실시했다. 두 문제를 풀면 제출하고 다시 새로운 문제를 받아가도록 했다. 연구자들은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의 대학생들은 자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새로운 문제를 받아가는 사람과 함께 문제를 풀게 했고, 다른 그룹은 자신보다 느린 속도로 새로운 문제를 받아가는 사람과 함께 문제를 풀게 했다. 단어 맞추기가 모두 끝난 후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단어 맞추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했다. 그 결과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행복한 학생은 함께 문제를 푼 사람의 자신보다 빠른 속도로 풀었는지 천천히 풀었는지와 크게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을 평가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학생은 함께 문제를 푼 사람이 자신보다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었을 경우에는 문제를 풀기 전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낮게 평가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늘 자신을 평가할 때 남과 비교한다. 그래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는 열등감을 느낀다. 반면에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기준을 남에게 두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든 못하든 개의치 않는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한국인과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올림픽 금메달 1개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 은메달 수와 동메달 수는 각각 몇 개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행복한 사람들이 은메달과 동메달의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행복에 유리하다. 노력은 메달 색깔로 쉽게 판단할 수 없다. 행복한 사람들은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자신을 바라본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과의 비교조차도 그 횟수가 많아지면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보다 처지가 안 좋은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를 경험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습관이 돼서 항상 비교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행복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만드는 행복. 비교하는 습관을 줄이는 경험을 들여보자. 비교하는 습관은 행복감을 떨어뜨린다. 옷, 가방, 집, 평수, 자동차 배기량 등과 같은 물질적인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고 이런 습관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게 된다. 반면에 친구들과 신나게 수다를 떨다 보면 어느새 행복감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때 누가 더 수다를 잘 떠는지 비교하지 않는다. 또 매우 더운 날 집에 들어가자마자 샤워를 할 때 우리는 시원함을 느낀다. 이때 경험을 다른 사람의 샤워 경험과 비교하지 않는다. 이처럼 비교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경험들을 우리의 삶에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비교를 막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행복은 비교를 모른다. 나의 행복은 비교를 모르는 것.
나의 불행은 남과 비교하는 것. 남보다 내가 앞섰다고 미소 지을 때 불행은 등 뒤에서 검은 미소를 지으니 이 아득한 우주에 하나뿐인 나는 오직 하나의 비교만이 있을 뿐. 어제의 나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가? 어제의 나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어제보다 더 깊어지고 성숙하고 있는가? 나의 행복은 하나뿐인 잣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나의 불행은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울고 웃는 것. 자, 박노해 시인의 시였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란 쉽지 않다. 비교하지 말자라고 다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기, 미래의 자기와 비교하는 것이다. 과거의 자기와 비교해 현재의 자기가 얼마나 향상되어 가고 있는지, 자신이 꿈꾸는 미래의 자기와 비교해 현재의 자신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만 하지 않고 나만의 행복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그려간다면 어느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자, 오늘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과거, 미래와 비교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